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좀 오늘 뭐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왜 요 문장이라고 해야 될지 여기서부터 뭐 좀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뭐 시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지수가 좀 밀렸죠. 아무래도 오늘 이제 좀 얘기들이 나온 게 이제 지수가 밀려서 그럴 거예요. 지수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도 오늘 이제 뭐 밀리기는 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좀 보합선에서 선방을 많이 해줬습니다. 0.07%뭐 거의 보합이죠. 이거는 크게 변동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코스닥은 2% 밀린 지 이틀 전이에요. 1월 29일 밀리고 어제 하루 좀 쉬더니 오늘 또 2% 밀면서 요 앞에서 이제 지켜주던 그런 저점을 깨고 800선을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왜 이렇게 밀리나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닥이 뭐 800을 깨고 뭐 깨고 깬 자리 거기다가 뭐 코스닥이 뭐 최근에 좀 이제 지수 하락 자체는 조금 더 있기는 있었죠. 얘가 뭐 이제 코스피 대비해가지고 움직임은 최근에는 뭐가 됐든 일단 코스피가 더 좋기는 했어요. 코스피는 뭐라도 3전 뭐 하락하고서 뭐 상속세든 뭐든 해가지고 하락을 했지만 거기서 이제 좀 반등을 근데 뭐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도 뭐 좀 돌려준 상황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계속 우하향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슬슬 10% 밀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나.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우리나라 주식시장 진짜 주식하면 오래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얘기 듣는 것 중에 이제 지수가 우리나라는 특히 뭐 좀 그래요. 안 좋아요. 분명한 거는 안 좋습니다. 확실히 미국 대비해서는 혹은 타 국가들 대비해서 보통 안 좋아요. 보통. 제가 항상 그 은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테마주로 따지면 꼴등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상 비슷하거든요. 즉 타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제 박탈감을 갖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최근엔 또 미국 뭐 어차피 비교 대상이 보통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잘 가면은 우리나라 그거에 반만 가져도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11월부터 12,500포인트 나스닥이 15,500포인트 3,000이 증가를 했어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도 이쪽은 조금 겁주는 겁이 날 정도의 조정도 아니고 아주 차트상 그 좋아하는 정고점 돌파 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고점을 돌파하고 지지 내려왔을 때 지지해주고 다시 돌려요. 차트에서 아주 좋아하는 정고점 돌파 후에 지지하고 반등 이런 움직임까지 보여줄 정도로 지수가 엄청 좋아요. 대신에 미국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 아, 우리나라는 진짜 지옥이다. 개인이 돈 못 번다. 막 이러시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오늘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디선가, 야, 진짜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왜 이러냐. 뭐 지옥 같다. 이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각을 결국 바꾸셔야 돼요. 결국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냥 간단한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좋아. 딱 말하면은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다. 다 알잖아요. 저만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알고 뭐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막 좀 건강한 느낌이랑은 거리가 멀다는 거는 다 알아요. 주식 진짜 완전 처음 하는 초보분들 말고서는 그냥 한 몇 년 하다 보면은 아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안 좋구나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할 때가 종목에 물렸을 때 지수가 밀리면은 지수 때문에 이제 반등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가 안 좋다가 하면은 큰일 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다. 근데 이게 숨겨진 내용인가? 뭐 어디 특별하게 뭐 VIP들만 저기 이거 진짜 여러분들 특별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데, 진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말 안 좋아요. 해외 시장 대비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죠. 다 알아요. 다 알아.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숨겨져 있거나 뭐 비밀리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 거기서 결국에 이렇게 주식시장, 우리나라 진짜 주식시장 막 원망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저도 옛날엔 그랬으니까 주식시장 원망하고 뭐 지수타 이런 거 하시잖아요. 사실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 테마주로 따지면 꼴등주 느낌인 거 알고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알면서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야 미국 주식 하지 말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국장에서만 해. 너 해외 주식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가한 게 아니죠. 결국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테마주 따지면 꼴등주인 거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주식을 계속 우리나라 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왜? 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이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좋은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알고는 있지만 지수가 들어온 걸 어떡하냐, 우리나라 주식이 유독 약한 걸 어떡하냐. 맞아요. 그 포인트를 이해를 한다면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넘어가야죠. 우리나라 시장이 타 국가 대비 안 좋은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미국 주식 하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서 이제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 주식 하시면 돼요. 사실상 왜? 미국 주식 접근하는 게 어렵나요? 아니죠. 할 수 있어요. 정보 찾으려면 영어? 진짜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번역기든 뭐든 해가지고 기업 들어가서도 그냥 뭐 크롬이라던가 그런 거 통해가지고 그냥 페이지 번역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도 뉴스 큰 것들 언론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뭐 좀 키워드들 검색해서, 즉 노력을 하면은 해외 주식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 막말로 왔다가 외국 뭐 이런 외국도 이런 주식에 대한 유튜브 있겠죠. 그쪽도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똑같이 있을 거예요. 미국도. 그런 분들 통해 가지고 정보 그냥 나 번역만 하면 되잖아요. 번역해 가지고 내가 흡수할 정보, 이 회사는 이러한데 전망이 이러하고 뭐 실적이 이렇고, 그럼 괜찮네. 차트 한번 내가 슬쩍 보고, 뭐 차트는 당연히 뭐 미국 주식이랑 우리나라 주식이랑 차트가 다르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보면 되죠. 미국 주식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거.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 주식 안 좋아, 다 원망해, 알아요. 원망하는데 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하고 있냐고. 미국 주식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데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든 뭐 타 국가, 뭐 지금 뭐 좀 사람 수 늘어나는 뭐 베트남, 인도 이런 국가들, 인도 막 성장률 좀 좋더라고요. 성장성. 뭐 나중에 이제 뭐 중국처럼 좀 되려고 하는지. 근데 미국 주식이든 해외 주식 하면 되는데 결국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은 선택입니다. 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 접근이 불어돼 있는 게 아니죠. 국가급에서 차단을 시켜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냥 뭐 영웅문 어플이든 증권사들 다 해외 주식 가능합니다. 왜? 걔네들 스스로 벌어먹기 위해서 시스템 다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진짜 더럽고 막 못하겠다 그러면은 해외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면서 주식시장 그냥 원망 지수 탓. 이거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서. 맞아요. 안 좋은데 안 좋은 걸 알면은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적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알면은 그걸 이용해서 내가 덫을 깔아둘 수도 있고 함정을 파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건 쟤네들 이렇게 함정을 파더라도 병력적으로 왔다가 전력에서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전략적인 후퇴를 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전략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알고 있는데 알면서 계속 당하는 거는 사실 이제 세상 탓을 하기는 좀 안 되죠.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고 결국 우리가 선택한 거고, 특히 미국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주식을 선택한 건 나란 말이에요. 나. 누가 무조건 국장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것도 아니고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결국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게 책임을 결국 내가 진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은 나한테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시간에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원망할 시간에 다음번에 안 맞을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수를 탓할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수가 유독 안 좋아? 그러면은 누군가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그런 시장에서 계속 잘 벌어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그런 시장에서 계속 잘 벌어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좋은 거 알아. 아는데 그 안 좋은 것마저 이용을 할 만큼 계속 생각을 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해외 주식을 하되 해외 주식을 안 하겠어. 나 그럼 우리나라 주식 계속 할래.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시장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어지는 게 지수 원망, 시장 원망, 이거 할 시간에 다음번에 이거를 나는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없나? 우리나라 주식시장 밀릴 거 알면은 좋은 종목이 지수 밀리면 결국 같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지수가 언제 밀릴 줄 모르지만 그런 뭐 분위기랑 같이 파악하면서 지수가 밀릴 때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주식이 진짜 완전 초보 때는 뭐가 좋은지, 뭐가 좀 사고 싶고 이게 없어요. 그냥 오르니까 사고 막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좀 가격이 싸지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비싸.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근데 그 종목이 내려오면은 나는 이거 좀 많이 사고 싶은데 나 이거 싸게 사고 싶어. 이 종목을. 왜? 그 종목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어떤 물품을 사고 싶은데 그 물품이 100만 원이에요. 지금 현 시세가. 근데 저거 100만 원에 사기에는 조금 아쉬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저 물품이 사람들한테 유찰돼가지고 한 70만 원, 50만 원까지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에요. 지수가 안 좋고 남들 비명 지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선택한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망을 한다고. 진짜 제일 안 좋은 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시장 원망을 백날 첫날에도 막 진짜 우리나라 주식 시장 진짜 지수 때문에 돈을 못 번다. 막 지수 때문에 돈 못 번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막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막 이런 거 백날 첫날 말을 해도 결국 시장에서 돈 안 돌려줘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지수 때문에 못 벌고 뭐 때문에 이거 재수가 없었고 운이 없었고 백날 첫날 말해도 이 진짜 마음 아픈 차가운 주식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원망 너 해. 괜찮아. 상관없어. 너 퇴출 당하면은 어차피 그 다음 세대 애들 또 다시 들어와 주식시장에. 너 퇴출 당해도 주식시장에서 워낙 이 물갈이가 심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1년이 뭐예요. 몇 년 가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끽해봐야 3개월, 반년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20대 초반에 재택 후의 꿈을 가지고서 들어오지만 1000명, 10,000명이 들어와서 거기서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나머지는 거의 다 잃고 나가겠죠.
그런 진짜 차가운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시장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누가 강제로 주식시장 무조건 우리나라 주식 해야 된다 선택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 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뭐 금부터 금, 은, 부동산, 주식, 코인, 채권 등등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는데, 결국 거기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선택한 거는 여러분입니다. 내 스스로예요. 내가 한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세상 원망을 백날해도 진짜 내가 돈만 많았으면, 내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한다고, 그런 것만 원망한다고 내가 갑자기 금수저 집안에서 딱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시장 원망, 지수 탓, 우리나라 주식 시장 탓, 뭐 사람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그 원망을 할 시간에 발전을 위해서. 왜? 결국에 나 이거 시장 그러면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포기하던가, 주식을 포기하던가, 해외로 넘어가던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주식 시장 탓을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시장, 주식시장 떠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해외로 갈아타는 분들이 있긴 있죠. 있지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쳐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뭐 한 1000명이 한다고 치면은 거기서 한 100명 될까요? 아, 이거 우리나라 한국 주식은 답이 없어. 아, 미국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 100명은 될까요? 1000명 중에? 한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900명은 그럼 뭐예요? 결국 계속해요. 원망하는데 저주는 하고, 지수 탓, 국가 탓, 주식 탓, 뭐 시장이 어떻고, 뭐 누가 말해서 어쩌고, 막 이런 거 탓을 하는데 진짜 의미 없는 시간인 거죠. 그럴 시간에 차트,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맞았다면은 내가 무엇을 못해서 맞았는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비중 조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현금이 지금 있는 상황이면은 지수가 밀려? 그러면 이거를 기회 삼아서 평상시에 비싸 보였던 물품이 내려오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한번 잡아볼 기회 노려볼래. 이렇게 진짜 포지션에 따라, 생각에 따라 완전 달라져요, 주식시장이. 누군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거 들어와서 못하고 뭐 툭 하면 밀린다 하는데, 누군가는 그 밀리는 거 잘 벌어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아, 이제 또 좀 밀릴 때 됐나? 이제 사람들 비명 지르나? 이거 조금 이제 과매도 구간 나오고 비명 지르고 하면은 거기서 나는 평상시에 좋아 보이던 종목들 조금씩 찾다가 슬쩍슬쩍 이제부터 좀 사봐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또 잘하다가 이런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계속 공부, 시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경험은 그런 거죠. FOMC 앞두고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했던 게, FOMC 앞두고 이번 주는 조금 잡스러울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월화수 오늘까지 좀 잡스러운 빠른 순환매 플러스 주도 테마의 좀 부재 느낌,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뭐 개별주들이라던가 종목들의 상승 움직임, 그리고 평상시 일반 시장이었으면 상한가를 갔을 법한데도 못 가는 종목도 보이고, 돌파로 접근했는데 밀리는 빈도가 더 많고, 그런 식의 시장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건 이제 경험에서 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 번 좀 겪다 보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해.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거기다가 저번 주에 시장이 전력 질주를 했어. 월화수목 해가지고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주도 시장 하루에 막 상한가 대금도 5천억 막 하면서 저번 주 괜찮았어.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막 전력 질주하고 했으니까 이번 주에 좀 쉴 수도 있겠네, 힘이 좀 빠질 수 있겠네. 근데 그 와중에 이번 주에 FOMC가 있어. FOMC가 금리 인하를 3월에 할지 뒤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기관애인들 움직임이 좀 어중간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수급을 봤더니 실제로 좀 어중간해요. 움직임이 외국인이 멈추기 시작하죠, 갑자기. 매수로 뭐 매수 들어오기는 했지만, 뭐 매도까지 안 간 건 좋지만, 이렇게 7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씩 사다가 갑자기 안 사기 있단 말이에요. 왜? FOMC 발표 보고서 얘네들이 또 방향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험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하면서 아 이번 주 FOMC 있으니까 기관인들 불확실성 싫어하지. 그러면은 시장 좀 어중간할 것 같아. 특히 저번 주 좋았으니까. 그러면은 이번 주는 종목 압축을 더 잘해야겠다. 매매를 하려면은 평상시보다 종목 선정에 대해서 더 강하게, 그리고 평상시보다 비중을 좀 줄이고. 왜?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 생각하면서 비중 조절하고. 여기서 이제 크게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지만 밀리면은 내가 평상시에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밀리면은 이 현금 확보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두 개잖아요. 지수가 밀리거나 아니면은 오르거나, 세 개죠. 뭐 횡보 이건데, FOMC 앞두고서 지수가 밀리면은, 그러면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오르면은 최소한 오르면은 내가 들고 있는 거에서 이제 시장이랑 좀 연동이 돼서 수익까지 맛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가 돼요? 현금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본 건 없단 말이에요. 즉 다음 기회를 노리던가 아니면은 지수가 오르고 나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싶으면 그때부터 다시 매매에 접근해도 된다는 거죠. 즉 기회비용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치중을 해요. 오늘 사야지 오늘 수익 볼 수 있어 이러는데, 정작 주식시장에서는 오늘 안 사도 돼. 오늘 안 사도 돼요. 내일도 안 사도 돼. 일주일에 거하게 한 종목만 제대로 매매해도 수익이 좀 쌓이는 그런 사이클이 나오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그냥 무조건 매매를 한다가 무조건 수익이 난다가 아니에요.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계속 나면은 손절치는 종목이 없어야겠죠. 하지만 매매하면서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손절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왜? 종목들 변동성이 커지고 좋은 종목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감안하고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안 좋을 게 뻔히 보이거나 시장이 안 좋은 게 보이는데 매매는 평상시랑 똑같이 해.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승률은 떨어지겠죠. 그럼 평상시보다 손절이 더 잦아지겠죠. 손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주식에서 안 사면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게 아니에요. 안 사면은 본전은 가요. 가만히 있으면은 평균은 간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왜? 그 현금 아꼈다가 나중에 시장 기회 오면 그때 해도 돼. 근데 가장 안쓰러운 게, 시장이 안 좋을 거 뻔히 보이는데 매매 미친듯이 평상시처럼 하다가 손해보고 그거 복구하기 위해서 더 하고 반복하다가 깡통차고 그 뒤에 지수 멋있게 올라가고 좋은 종목들 막 등장할 때 매매할 돈이 없는 거. 그게 가장 괴롭고 제일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초보분들이 진짜 많이 겪는 시장 한 축이기도 하고. 그리고 횡보하면은 이거는 이제 거기서 횡보 박스권을 이용해서 뭐 밑에서 좀 사고서 뭐 저점 이탈 손절 손익비 매매 이런 걸로도 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는 거는 뭐가 됐든 좋아요. 이득에 가까워요. 그런 부분들, 이 시장이 언제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경험 있으셨던 분들은 FOMC 앞두고 이번 주 잡스러울 것 같으니까 평상시에 내가 좀 포트 관리를 저번 주 한번 슬쩍 봤는데 평상시보다 좀 비중이 많네? 그러면 덜어낼 건 덜어내고, 내가 팔고 올라가면 어떡해? 이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좀 잘랐더니, 내가 좀 뭐 손절 쳤더니, 혹은 뭐 익절했더니 더 올라가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이제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 더 올라갈 줄 알면은 익절 손절 칠 게 아니라 거기다 더 사야죠. 대출 받아와가지고 샀어야지. 즉 지나고 나서 더 올라가면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사실 매매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악조건을 늘릴 뿐이에요. 왜?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1분 후에 주가도 모르는데 나 팔고 나서 내일 올라가면 어떡하지? 손절 쳤더니 내일 올라가면 어떡하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잖아요. 그거 알면은 올라갈 줄 알았으면 더 샀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손절 치면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손절 못 치다가 더 맞고, 익절 조금 하면은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안 쳤던, 익절 안 했더니, 분할 매도 안 했더니 밀려가지고 손절 치고, 이런 경험들 많잖아요. 그래서 분할 손절, 분할 익절 이런 게 좋은 게,
뭐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좀 더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아 내가 이거 팔고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 팔 것 같아. 못 팔겠어. 그거는 그 생각을 할 거면은 차라리 내가 얘를 지금 홀딩해야 되는 근거 이걸 손절을 치든 익절을 손절이나 익절을 안 할 지금 이 종목을 안 자를 근거를 찾아야죠. 팔고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종목이 뒤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근거들을 찾아서 계산을 해봐야죠, 스스로. 팔고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솔직하게 좀 마음이 좋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지금 뭔가 타격을 입거나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항상 밀리고 막 여기저기를 보더라도 왜 우리나라 지수는 이런가요? 왜 우리나라 주식은 이런가요? 하시는데 그러면은 진짜 미국 하시면 돼요. 미국 주식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인데 계속 우리나라 주식 할 거면은 결국에는 그 원망 지수 탓할 시간에 왜 누군가는 그걸 이용해서 벌고 있다니까요. 시장 백날 첫날 원망해도 돈 1원도 안 돌려줘요. 그거 원망할 시간에 차라리 내 스스로의 스펙을 올리는 거죠. 그 원망할 시간에 내가 조금 놓쳤던 게 뭔가 포트갈리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볼까? 아 이거 뻔히 FOMC 거기다가 지수 저번 주도 좀 달렸기 때문에 조금 지수가 아니라 이제 저번 주 시장이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뉴스들도 좀 비었었어요. 즉 시장을 주도할 만한 테마성 뉴스도 없고 저번 주에 시장이 너무 좋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발적으로 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 자연스럽게 FOMC 앞두고 기관애인들의 불확실성 싫어하는 거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수가 좀 혼조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겠구나. 시장이 좀 잡스럽겠구나. 경험하신 분들은 이거 이미 주말이나 월요일 이때쯤부터 이제 슬쩍슬쩍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주식시장 매매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는 시장 조금은 거리 둬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그 경험도 결국 다 쌓아간 거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야 이거 FMC는 앞두고 조심해야 돼. 시장은 불확실성 싫어해.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죠. 이런 걸 당해보거나 아니면은 공부해가지고 이게 시장이 불확실성 엄청 싫어하네. 그런 것들. 대신에 이제 뭐 조금 아쉬운 건 그건 있죠. 미국이 미친 듯이 가는데 우리나라가 한 3분의 1만 좀 따라가줬으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감안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이씨 조금 따라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사람이니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감안해야 돼요. 왜? 우리가 결국 내가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아니면 난 미국 시장 했어야죠. 그 얘기를 하려면은 미국 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원망을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너무 에너지 막 악의 근원처럼 막 진짜 계속 그것만 와 이거 내가 돈 못 버는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어서 지수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돈 못 버는 이유가 손해만 보는 이유가 지수 때문에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진짜 더러워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엄밀히 말하면은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딱 시장은 뭐라고 말해주냐 시장이 더러워서 우리나라 주식 코스닥 유동 못 가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주죠. 그냥 네가 실력이 모자란 거다 이거예요. 왜? 누군가는 이 시장을 이용해서 계속 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실력이 모자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경험도 없고 포트관리 평상시에 현금 비중 관리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욕심만 앞서가지고 계속 베팅 이걸 보면서 진짜 기분이 나쁘시다 많을 거예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데 기분 나쁘고 거기서 그냥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여러분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거 시장 들어온 거 알고 코스닥 유동 못 가는 거 알고 해외 주식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했잖아요. 그러면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실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손절치거나 지금 시장에서 손해보고 있구나. 그러면 내 실력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시장 탓, 세상 탓 해도 안 바뀝니다. 아시죠? 오래 사신 분들은 특히 아실 거예요. 나이 저보다 더 많이 드신 분들은 힘들 때 막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 그럴 때 세상 탓하는 거, 뭐 남 탓하는 거 의미 없어요. 결국에 돌고 돌아서 지금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그 상황을 남 탓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바꿀 수 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상황에서 뭐 살다 보면 진짜 힘든 일 많잖아요. 뭐 진짜 억울한 경우도 있고 살다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누구 탓, 뭐 세상 탓, 뭐 너 때문이야, 막 이런 거 의미 없고, 그거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결국 최선의 방식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상황에서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지금 상황을 타개하고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결국 일어서는 사람들은 다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세상 탓하고 하겠죠. 남 탓해요. 세상 탓해. 지수 탓해. 하지만 탓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언가 좀 놓친 게 있었는지, 아직 부족한 게 무엇인지 스스로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수정을 해나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그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하나씩 스텝을 밟다 보면은 나아가는, 남 탓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이게 뭐 좀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오늘 유독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분 나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올리면 또 욕설 막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좀 도움 되시는 분 있었으면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FOMC가 있는데, FOMC에서 결국 중요한 게 3월 금리 인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건 뭐 제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안 나온다면, 만약에 3월 금리 인하 나온다고 하면은 글쎄요, 이거는 뭐 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금리 인하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3월에도 금리 인하 여지를 남겨주는 멘트,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경제가 받쳐줘서 아직 금리나 좀 거리 둬도 된다, 이런 멘트는 좀 부정적일 것 같아요. 경제가 뭐 아직 탄탄해, 그래가지고 금리나 지금 급하진 않나, 뭐 이런 식의 멘트가 있으면 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결국 저는 FOMC 이후에는 지수 좀 다시 또 저점 어느 정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수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뭐 지수 자체는 움직임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더라도 그게 그 주변에서는 저점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RSI가 막 20까지 내려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요거는 조금 더 밀리면은 내일부터는 한번 또 해볼만 하지 않나. 요거 내일 밀리면 이제 30이거든요 RSI 30 깨요. 코스닥은 요번에 특히 반등도 없어가지고. 코스피는 뭐 조금 괜찮은데, 저는 요번에 지수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에 또 이제 설 연휴 있죠, 2월 달에. 그렇기는 한데, 그런 거 감안해서 그 주변에서는 지수 좀 저점 만들어 주거나, 뭐 아니면은 그냥 FOMC 발표 이후에 또 바로 그냥 반등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밀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지금 구간에서는 더 크게 밀리고 막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요 주변에서는 좀 저점 만들어 주지 않을까. 뭐 밀리더라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두세 번? 요거 막 750 깨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요 주변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시황상 뭔가 좀 새로운 악재 안 생기면은 요 주변에서 그냥 좀 저점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리고서 반도체 뭐 시장 이런 거랑 같이 좀 엮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영상이 좀 생각보다 길어지긴 했는데, 지금 장전은 일단 다 안 좋아요. 엔비디아 3%, AMD 7%, ASML 1.7%, 테슬라 3%, 알파벳 5%, 뭐 아주 그냥 스펙타클합니다.
지수가 선물이 1.3%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FOMC 발언 한 번에 요게 또 확 어느 정도 또 밑꼬리 달고 쭉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FOMC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금 있으신 분들은 저는 과매도를 좀 뭐 한 29간 이런 곳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못 갈 것 같거든요. 요 주변 한번 좀 종목들 이제 그 좀 좋아 보이던 종목들 확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한번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 올릴 때마다 사실 좀 슬쩍 움찔움찔해요. 욕도 어떻게 또 보내시려고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 와중에 또 보시는 분들 중에 도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한 거는 하나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선택한 시장이고, 거기서 나아가려면은 탓할 시간에 스스로 차트든 포트 관리든 비중이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좋아 보이는 종목, 내려오면 사고 싶은 종목,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결국 여러분 계좌에 1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지수 탓하는 거 계좌에 도움 1도 안 됩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FOMC 좀 잘 나오길